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1일 오후 1시입니다. 4.7 보궐선거 승리 이상으로 통쾌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통쾌한 판결입니다. 왜 이게 통쾌하냐. 국군포로, 억류된 국군포로들이 한국으로 귀환해가지고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안에서 북한 돈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관이 뭐냐 하면은 임종석 씨가 대표자 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입니다. 이 협력재단은 언론사가 북한의 영상이라든지 북한의 사진, 북한 매체의 북한 텔레비전이라든지 또는 이 신문사에서 만들어낸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하면은 그게 저작권료를 받아 가지고 북한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다가 천안함 폭침 이후에 그 대북 송금을 차단했으므로 보내지 않고 수십억 원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돈으로 국군포로들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 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거기에 항고를 했습니다. 항고를 했는데 며칠 전에 법원에서 통쾌하게도 그걸 기각시켜 버렸어요. 바로 그 돈으로 지불하라 이래 된 겁니다. 그 돈으로 국군포로들에게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하는 이런 판단이 나왔으니까 결국 국군포로가 김정은과 임종석에게 이긴 겁니다. 이 상징성이 굉장합니다. 국군포로가 임종석과 김정은에 대해서 이긴 것이고 이기도록 해준 게 법원이다. 한국의 법원은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점에서 통쾌무비하다는 뜻이고, 처음으로 북한을, 김정은을 한국 법정에 세워서 금전적으로 지금 응징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쾌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가 결정한 겁니다. 이런 분들은 판사 이름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분입니다. 재판장 신한미, 배석, 조정환, 오승희. 아주 정의로운 판사들입니다. 여기 결정문을 읽어보면은 채권자, 즉 돈을 받아야 될 채권자는 한모모, 노모모 두 사람 다 한국으로 온 국군포로입니다. 국군포로, 불법으로 억류된 국군포로. 그분들을 대리한 변호사들 이름이 쭉 써져 있습니다. 구충수, 엄태섭, 김현, 이재원, 송수현, 심재왕, 김명식, 황정규, 이영재, 강익중, 최종우, 이양우. 그리고 이 소송을 뒤에서 뒷받침한 물망초 재단의 이사장 박선영 전 국회의원, 이분들이 김정은과 임종석을 법정에 세운 거죠. 채무자, 돈을 지불해야 될 채무자 명단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기분 좋다 이겁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평양시 중구역 창광동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대표자 국무위원장 김정은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제3채무자가 등장해요. 제3채무자.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02-415호 행당동 모학빌딩 대표자 이사 임종석. 어떻습니까? 임종석과 김정은을 대한민국 법원이 소환한 거죠. 물론 사람이 나온 건 아니고 그 대리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임종석 대리인들이 나왔지만은 결국 국군포로 손을 들어주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이 조금 늦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9일에 북한 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가 이 판결문을 받아서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좀 전문적으로 하면 이런 풀입니다. 경문협, 아까 임종석 씨가 대표로 있는 경문협이
북한 저작물 사용료는 압류 금지 채권에, 압류를 해서는 안 되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대한 이 거부를 취지를 하는 항고를 기각해버렸다는 겁니다. 기각했는데, 여기에 그 판결문에 보면은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이 뭐냐? 기각 사유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걸 아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임종석 씨 쪽은 돈을 낼 수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은 북한 측으로 북한으로 보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 압류 대상도 아니고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이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는 어떤 논리로서 그 주장을 기각시켜 버렸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를 들고 그 이유로 들고 있으나 위 합의서의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 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압류 금지의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위 합의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권리 행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합의는 상대방의 재산을 마음대로 뭐 국유화한다든지 이 재산권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한 당사자는 누구냐 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과 대한민국 정부 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권한까지 제한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뭐냐 하면은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개인으로서의 두 사람의 국군 포로입니다. 국군 포로가 부당하게 북한에 억류되어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한 것을 배상받아야 되는데 배상받아야 될 상대가 북한 노동당 정권인데 북한 노동당 정권은 휴전선 북쪽에 있다. 다행히 그 북한 쪽으로 보내야 할 돈이 지금 다행히도 대북 송금 금지 조치에 의해서 한국에 남아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지불하라.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를 들고 나왔는데 이건 번지수가 잘못되었다. 그런 거 가지고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없다. 딱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판결입니까? 북 4.27선언, 뭐 6.15선언, 14선언 이거 아무리 해도 그것은 북한 정권과 대한민국 정권 사이의 약속이지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적 권리, 개인의 기본권은 주로 생명, 재산, 자유와 생명, 재산, 자유, 사유재산과 관련되는 겁니다. 생명, 재산, 자유와 관련된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없다. 헌법 제10조입니다. 헌법 제10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헌법 10조에 근거해 가지고 이런 역사적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랑할 분이 하나 계십니다. 바로 이런 운동을 계속 해왔던 이 국군 포로 문제를 끊임없이 국내배로 제기해왔던 박선영 이사장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자랑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랑을 한 문장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선영 전 국회의원 물망초 이사장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이 없어 사람들 눈에도 잘 안 뜨이는 꽃 물망초가 임종석을 또 이겼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다윗에게 돌과 막대기가 있었다면 물망초에는 헌법과 정의가 있다. 그리고 아직은 살아있는 판사들이 우리 법원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정권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전대협 의장을 지낸 운동권의
임종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문협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지난해 7월 7일 법원으로부터 탈북 국군포로 2분께 북한으로 보내기로 한 저작권료를 위자료로 지불하라고 판결했음에도 북한 헌법, 북한 민법 등을 내밀어 북한에 보내야 한다면서 돈으로 못 주겠다는 목리를 부른 것이다. 경문협은 남북이 경제문화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계와 문화계의 돈을 강탈해다 북한에 모조리 갖다 바치는 것인데 그 돈을 탈북 국군포로들한테 못 주겠다고 앙탈 목리를 부리다 서울중앙법원 민사 5부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이다. 경문협은 지금 이 순간에도 KBS, MBC, SBS, 채널A, TV조선 등 모든 한국방송이 북한 매체 보도를 직접 사용하거나 방송하면은 북한에 저작권료를 줘야 한다. 북한 노래나 음악을 틀거나 공연해도 마찬가지로 엄청 높은 저작권료를 경문협에 지불해야 한다. 그 결과 경문협은 지금 25억 원 이상을 대한민국 법원에 공탁해 놓고 있다. 대북 제재로 인해 현금을 북한에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대북 제재는 유엔 이전에 이명박 정권이 내렸던 것이다. 그러니 이명박 대통령을 이 정권이 용서할 수 있겠는가? 법원이 2번이나 물망초의 손으로 들어주었는데 경문협이 또 재항고를 한다면은 이 정권은 엄청난 재앙을 맞을 것이다. 하늘도 무심치 않을 테니까 골리앗이 이 맛을 맞고 쓰러진 것처럼 김희연, 구충서, 이재원, 심재왕, 송수연, 엄태섭 변호사님과 법무법인 하나 소속 변호사님들 그리고 서울중앙법원 민사 5부 판사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이 대목 경문협은 남북이 경제문화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계와 문화계의 돈을 강탈해다 북한에 모조리 갖다 바치는 것인데 그 돈을 탈북 국군 포로들한테 못 주겠다고 앙탈 목리를 부리다가 서울중앙법원 민사 5부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이다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런 KBS, MBC, SBS, 채널A, TV조선 등이 북한 방송, 북한 매체의 보도를 전하는 수가 있습니다. 뭐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했다 하면은 그 방송한 걸 그대로 이렇게 틀면은 거기에 대한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돈을 수금하는 기관이 바로 이 경문협이라는 데는 겁니다. 경문협이 그 돈을 모았다가 북한에 보내주곤 했는데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에 대북 송금 금지 조치로 해서 딱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왜 돈을 받아줘야죠? 그게 북한 매체의 동영상을 틀어주면은 이 북한 선전 해주는 건데 북한 선전도 해주고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북한에 돈도 주고 참 뭐 주고 뭐 했다가 뺨 맞는 격이라는 이야기가 생각드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의 연설을 그대로 틀면 안 됩니다. 김정은의 연설은 전부 거짓말이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겠다는 일념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냥 틀면 안 됩니다. 그냥 틀지 말고 동영상만 보여주고 해설을 붙여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김정은이가 비핵화에 대해서 요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생으로 틀어주면 안 된다. 근데 생으로 틀어주고 거기에 따른 돈까지 지불하고 있으니까 이게 한국 언론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더구나 요사이는 지난 4월 15일은 민족반역자 김일성이가 난 날인데 그날이 태양절이라고 북한이 태양절이라고 해가지고 위대한 생애를 추모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뺏겨가지고 태양절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일주일 전부터 태양절이 다가오고 북한은 추모 분위기다. 이게 무슨 그런 짓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 돈까지 북한에 뜯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발 북한의 앵무새 선전선동기관이 하는 발언이나 송출하는 영상을 그대로 실어가지고 그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한국 국민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결국 북한 선전선동을 대행해 주는 것인데 대행해 주면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북한 쪽에 준다. 이게 뭡니까? 어쨌든 이 의론분들 정말 여기서 작고 보잘것없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 국군포로 우리 다시 한번 국군포로를 문제를 정리를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6만 명의 국군 포로를 외면해버렸습니다. 국방부 차원에서도 그랬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랬고, 국회 차원에서도 그랬고, 그래야 그 6만 명이 6개사단입니다. 6개사단의 국군 포로가 고향으로 오지 못하고 거기서 탄광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대대로 아오지 탄광 같은 지하에서 햇볕도 보지 못하고, 식물은 햇볕을 보는데 우리는 식물보다 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3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가족이군요. 가족 숫자가 한 300명이고 남한 오신 분들은, 국군 포로는 그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 호소를 듣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국군 포로 6만 명에 대해서 완전히 외면을 해버리고 하다가 결국은 좌익 정권 세상을 만들고 말았다 하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래도 이 물망초 그리고 의로운 판사들, 용감한 국군 포로, 이분들의 정성이 모여가지고 법원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군 포로가 법원에 김정은, 임종석을 소환해서 법의 응징을 받도록 했다. 그런 점에서 역사적 판결입니다. 감사합니다.